어, 자, 오늘 2일차고요. 오늘 좀 이론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마트폰 세팅 좀 하고 스마트폰 촬영한 다음에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옮기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옮기는 영상 파일을 프리미어 잠깐 띄워서 그냥 보는 잠깐 구경하는 정도만 오늘 진행할 거예요. 교재는 39쪽부터 진행하니까 펼쳐 놓으시고요. 39쪽. 자, 교재는 41쪽부터 시작하고, 40쪽, 40쪽. 자, 교재는 40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제가 읽어 드리지는 않아요. 그 보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건 제가 넘어가거든요. 딱 제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나머지는 읽어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요거 띄워 놓은 이유는 자, 유튜브를 하려고 배우시고 나서 3개월 안에 그만두는 확률이 90%가 넘어요. 실제로 그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자, 그리고 5개월, 6개월 안에 그만둘 확률이 98%가 넘습니다. 결과적으로 100명 중에 한두 명 할까 말까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목표 없이 시작하시면 그만둡니다. 제가 그랬죠? 어제 아마 제가 그랬을 거예요. 수료하시고 3주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3주. 진짜 그 길게 잡아서 3주예요. 보통 한 일주일 지나면 가물가물해지고요. 2주 지나면 고개 갸웃거리다가 3주 지나면 멍해집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오신 분은 교육 기간 중에도 조금 그 진지하게 임하시고 열정적으로 그냥 좀 이렇게 임하시는데 목표가 없이 오신 분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걸 설명해 드려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만두는 확률이 높고요. 또 두 번째는 오히려 반대로 자, 목표라기에 하긴 그렇고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야. 오늘은 이 이야기, 내일은 저 이야기 하다 보면 무슨 이야기 하지 이제? 할 이야기 없는 거야. 소재가 고갈돼서 즉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이거저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이야기 없는 거야.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나마 그런 사람들 영상을 좀 만들어 봤으니까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력은 돼요. 근데 목표 없이 시작하시게 되면은 수료하고 나서 어떤 영상 만들어야 되지? 1주, 2주, 3주 고민하다가 못합니다. 그래서 교육 기간 중에 목표가 없으신 분들은 본인이 가장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뭐 취미 생활도 괜찮고요. 뭐 요리 좋아하시는 분 요리하는 영상도 괜찮고, 나는 먹는 거 좋아해, 먹방도 괜찮고요. 뭐 카페 가는 거 좋아해, 카페 가는 거, 카페 탐방기도 괜찮고, 산책하는 거 좋아해, 산책하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짧게라도 영상을 만들어 보시면서 기능을 숙달시켜 놓으시는 게 좋아요. 또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먹고 살기 바빠서 내일 해야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세 가지가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를 어떻게 해야지? 세워야지 그죠? 목표를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없는 분도 계실 거니까 그거는 내일 진행하기로 하고요. 자, 유튜브를 할 때 목적이 중요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내가 취미 생활을 위해서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 콘텐츠는 유튜브에서 판매하는 상품이에요. 상품. 그러면 자, 상품이라는 거는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제품을 잘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소비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팔리지도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상도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소비자이고요. 우리들은 생산자들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뭘 찾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컨텐츠를 만들어 올리면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딜레마에 좀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과연 이게 잘 팔릴지 안 팔릴지 고민하게 되죠. 뭐 제일 좋은 거는 검색해 보면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검색해 봐요. 그러면 그게 영상이 많고 조회수가 많고 그 채널 구독자가 많다.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지.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검색했는데 검색도 많이 안 되고
있어도 그 채널 구독자는 별로 안 되고 조회수도 별로 안 돼. 그럼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보시기 제일 쉬워. 또 그 트렌드 분석하는 사이트도 있어요. 그런 사이트 이용해도 되고. 제일 좋은 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돈 되면 제일 좋겠죠. 내가 잘하는 이야기. 그래서 목표를 세우실 때 그것도 참고하셔서 내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 결정하신 다음에 이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가, 많이 필요로 하는 건가 알아봐야 되겠죠. 검색해서 그 다음에 잘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요거 하는 것도 이제 처음부터 너무 이게 상업적으로 나는 유튜브 할래 돈 벌래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빨리 지치거든요. 왜냐하면은 수익 없이 한 1년, 2년, 3년 흘러가 봐요. 지쳐버려. 그래서 처음 유튜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야기,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 자기가 잘하는 가장 잘 아는 것,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좀 권장합니다. 그래야 좀 길게 할 수 있으니까. 하다 보면 뜨죠. 뭐 떡상이라는 말도 있는데 꾸준하게 하시면 돼요. 꾸준하게. 유튜브 알고리즘도 만약에 지금 채널 하나 만들고 처음 만든 영상이 정말 너무 잘 만들었어. 그럼 띄워주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처음에 이제 연습하려고 채널을 만들었고 처음에 좀 연습하다가 연습한 것을 올려. 그러면 좀 품질이 좀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러면 소개가 안 돼요. 그게 알고리즘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권장하는 것도 지금 만든 채널을 좀 연습용으로 사용하시고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내가 채널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채널을 새로 만드는 것을 더 권장드립니다. 그것도 참고해 놓으셨다가 필요하면 채널 더 만드시고 그 채널에 1년에 2번 전화 인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폰을 2개 쓰는 분도 계십니다. 투폰. 그러면은 한 번호당 2개 하니까 4개를 만들 수가 있죠.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41쪽. 자, 영상을 만드는 그냥 기본적인 과정이에요. 요거는 이제 TV 방송국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어떤 영상이든지 요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기획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촬영할지 기획해야 되고 물론 이제 어디에 올릴지도 기획이에요. 우리는 이제 유튜브니까 정해져 있죠. 만약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거기에 올리고 싶어. 그럼 그 어디에 올릴지도 기획에 포함되고요. 또 내가 영상을 만들 때 누가 나를 촬영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그 촬영하는 사람 그 카메라 감독, PD를 고용하는 것도 그 기획에 포함되고 그리고 이제 촬영을 외부에 나가게 되면 또 비용 발생하게 되겠죠. 교통수단, 심지어 밥값, 수고비 그런 것도 전부 다 기획에 다 포함됩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계획을 해야 되죠. 그 계획이 기획이에요. 그 다음에 촬영이고 그 다음에 편집 단계 가는데 마지막에 4번의 업로드가 TV 방송국으로 하면은 방송 송출이겠죠. 그죠? 영화면은 극장 상영이고 그래서 마지막 단계만 다르지 이 3단계는 똑같습니다. 어떤 거든지. 다음 쪽 넘어갈게요. 자, 42쪽. 자, 다른 거는 몰라도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기획 단계는 프리 프로덕션. 요것만 기억합시다. 프리 프로덕션. 아무래도 우리 이제 영상을 해야 되니까 좀 전문 용어는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용어 정도는 기억하고 계세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 자, 촬영 단계를 프로덕션이라고 하고요. 프로덕션. 여기에는 이제 영상 촬영도 되지만 음성 녹음도 포함됩니다. 비디오, 영상, 비디오, 오디오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음 넘어갈게요. 43쪽 편집 단계, 포스트 프로덕션. 여기는 이 편집 단계는 외워야 할 전문 용어가 2개가 있어요. 포스트 프로덕션 플러스 후반 작업. 이 2가지는 꼭 외우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후반 작업이라고 더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제 촬영 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을 후반 작업이라고 해요. 대학이라든지 영상 학원, 전문 학원 가면 이 후반 작업이라는 말을 더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전문 용어는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꼭 외워 놓으시고. 자, 여기 좀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밑에 좀 내려가시면 후반 작업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첫 번째, 기획 단계에서 기획한 것을 촬영을 하고 나서 제대로 촬영됐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프리뷰 단계라고 하고 이 과정에서 만약에 기획 단계에서 계획했던 게 누락이 되기도 하고요. 또 잘못 찍힌 것을 또 새로 촬영하기도 합니다. 이 프리뷰 단계에서. 그래서 이 단계에서 재촬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획을 잘 해야 되겠죠. 또 이게 또 그런 경우도 있어. 어떤 내 기획한 대로 제대로 촬영하긴 했는데 만약에 야외에서 촬영을 할 때 맑은 날이 돼야 되는데 맑은 날 흐린 날 돼버리면 리듬이 좀 끊어지잖아. 그래서 맑은 날 다시 가자 라고 그렇게 새로 찍기도 하고 또는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이 방향이 동쪽이야. 그러면 아침에 찍어야 돼. 오전에. 그래야 깨끗하게 잘 나오는데 오후에 찍었어. 그러면은 오후에 역광 때문에
뒤에 하늘도 안 보이고 건물도 좀 잘 안 보여. 좀 어둡게 나오고. 특히 이제 풍경 찍을 때 그렇게 많이 찍어요. 풍경 찍을 때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이 방향에 따라서 찍는 시간대가 달라. 산을 찍는다고 생각해봐요. 특히 가을에 산을 찍고 있는데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이 동쪽을 보고 있는지 남쪽을 보고 있는지 서쪽을 보고 있는지 따라서 시간대가 다 달라져. 즉 태양의 각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풍을 찍어. 그러면은 오전, 오후, 저녁을 찍는다고 하면은 대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오전에는 동쪽 방향으로 있는 대상, 오후에는 해가 위에 있죠, 그죠? 그러면은 어느 쪽에서 찍어도 좀 이상해. 그러면 산 위에서 아래로 찍으면 잘 나와. 오후에는 서쪽 방향으로 보고 있는 대상을 찍으면 잘 나와요. 그런 식으로 찍어야 되는데 찍다 보면 또 한 곳에서 우리가 기획한 대로 시간 흐름대로 찍게 되면은 A라는 장소가 있고 B가 있고,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라는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찍고 다시 A로 가서 찍고 다시 C로 가서 찍고 다시 B 와서 찍고 다시 A 오고 이런 식으로 같은 장소인데 시간대가 달라서 나눠서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A에서 몇 번 찍죠? 3번 찍죠? 3번을 한꺼번에 찍기도 해요. 근데 시간의 흐름상 A가 오전, 오후, 아침,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여기가 오전, 정오, 오후다. 그러면은 다시 가면은 저녁이 돼야 되잖아. 그죠? 이런 경우에 시간을 기다렸다 찍거나 아니면은 잘못 찍었으면 새로 찍어놨던 거 무시하고 저녁에 다시 가서 촬영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 프리뷰 단계에서 꽤 중요한 작업이 진행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가편집인데요. 가편집. 자, 이 가편집은 내가 기획한 대로 촬영한 것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즉 타임라인이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배치해주는 기본적인 작업이에요. 여기서 이야기 큰 뼈대가 만들어집니다. 촬영한 것을 시간 흐름대로 배열해 가다 보면 또 사람의 마음이 또 간사해서 마음이 바뀌기도 해. 그럼 또 새로 찍어야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면은 또 촬영하러 가자 해서 새로 찍기도 해요. 그래서 이 프리뷰 단계하고 가편집 단계에서 재촬영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여기서 사실 거의 대부분 다 이야기가 다 완성이 돼요. 가편집 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본편집을 진행하는데 가편집은 그냥 대충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열해 놓은 거예요. 이제 본편집 들어가서 정확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딱딱딱 전달할 수 있게 자르고 이어붙이고 필요 없는 거 버리고 그리고 제목도 넣고 자막도 넣고 음악도 넣고 여러 가지 그 모든 작업을 다 하는 게 본편집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영상이 끝납니다. 영상이 완성이 돼요. 하지만 좀 아쉬워서 효과를 더 넣거나 효과를 처음에 촬영할 때 음성이 조금 불안정했어. 그러면은 편집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음성을 다시 녹음해서 입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음성 녹음을 뒤에 따로 추가해 놓은 이유가 본편집이 끝난 다음에 편집된 영상을 리얼타임으로 보면서 음성 녹음하는 거예요. 주로 본인 목소리 말고 AI로 하기도 하죠. 또는 다른 사람 성우를 고용해서 녹음시키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대본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본 만들고 AI한테 시키거나 성우한테 시키거나. 그 성우는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AI를 주로 고용합니다. 자, 그래서 촬영할 때 녹음하는 것을 동시 녹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촬영 후에 녹음하는 것을 후시 녹음이라고 해요. 요것만 기억하고 계십시오. 동시, 후시. 주로 그 다큐 영상에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또는 이제 일반 그 브이로그에서도 많이 이용해요. 그 현장에서 녹음하려고 하니 주변 소음이 너무 많아. 그래서 현장에서는 따로 이제 그냥 녹음하긴 하는데 그냥 대본으로 쓰기 위한 녹음이고 이제 다 편집 끝나고 나서 다시 깨끗한 음성으로 녹음해서 살짝 입혀서 좀 설명식으로 좀 진행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마스터 영상 만들기인데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편집 단계. 편집을 한 것을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거나 PPT에 사용하거나 할 때는 최종적으로 필요한 게 동영상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는 동영상 파일 만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 인코딩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인코딩. 최종적으로 동영상 파일 만드는 작업을 인코딩이라고 하니까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넘어갑니다. 마지막에 업로드는 아실 거고 무슨 말인지. 참고 여기 여러분들 처음에 실습하고 유튜브에 업로드 과정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한 40분, 50분 걸립니다.
과정 설명하는데 꽤 길어요. 그때 다시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자, 44쪽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수정 하나만 하고 합시다. 샷과 신 사이에 컷을 하나 추가해줘요. 컷. 제가 빼먹었어요. 왜 빼먹었는지 몰라요. 급하게 하다가 원고에는 들어갔었는데 편집하다가 제가 빼먹었나 봐. 자, 이거 단위가요. 단위가 샷이 제일 작은 단위고 그 다음에 컷이 다음 단위고 시퀀스 요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샷, 컷, 신, 시퀀스 가장 기본적인 4단계예요. 자, 샷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촬영 버튼 한번 딱 눌러서 한 장 딱 찍히죠? 그게 한 샷이에요. 한 샷, 한 샷, 한 샷, 한 샷, 한 샷. 그렇게 한 샷씩 찍을 수가 있고 영상은 촬영 버튼 누른 다음에 쭉 촬영하고 정지하죠? 그게 한 샷이에요. 그래서 사진과 영상의 샷 단위가 좀 다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 번 1회에 촬영된 것을 한 샷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근데 영상은 조금 다르죠? 사진은 그냥 장소에 따라서 계속 촬영을 하면 되는데 영상은 이어 붙여야 되니까 자,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는 사건, 그게 사건이라고 해서 그런 그 뉴스는 그런 사건 말고 그냥 진행되는 이야기예요. 자, 한 장소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를 분할해서 촬영을 할 거예요. 찍고 그게 샷이에요. 한 샷. 그러면 이어 붙이면 컷이 돼. 한 장소에서 분할해서 촬영한 샷을 합치면은 한 장소 이야기가 되죠. 그게 한 컷이에요. 한 컷. 영화를 찍을 때, 드라마를 찍을 때 분할해서 촬영하기도 하지만 한 번에 쭉 이어서 찍기도 해요. 그렇게 샷으로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쭉 찍기도 해. 그거를 롱 테이크 또는 원 테이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두 개를 합치면 테이크. 흔히 뭐 롱 테이크, 원 테이크라고 해. 그래서 분할해서 촬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쭉 이어서 찍을 때는 그냥 롱 테이크 또는 한 번에 찍는다 해서 원 테이크 그렇게 찍어요. 하지만 테이크가 뒤에 가면 또 달라. 테이크 1하고 테이크 2하고 달라요. 테이크 1은 한 장소에서 테이크 1, 그러니까 한 장면을 찍는다. 또 다른 장소 바꿔서 테이크 2 그런 식으로 장면 찍는다. 그런 식으로 또 한 장소에도 시간대가 달라. 오전, 오후, 저녁. 그 시간대에 따라서 오전은 테이크 1, 오후 테이크 2, 저녁 테이크 3 그렇게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샷, 컷, 신, 시퀀스 요 단위 꼭 기억해 놓으시고 나머지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샷의 종류. 요거는 제가 실제 참고 이미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풍경을 찍었을까요? 사람을 찍었을까요? 일출을 찍었을까요? 일몰을 찍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사진 보고 뭐가 보여요? 제가 처음에? 저도 이제 사진을 오래 했지만은 요즘은 사진에 이런 풍경 찍을 때 사람을 꼭 넣더라고. 사람을 찍었을까요? 풍경 찍을 고민하게 만들어. 그래서 가끔 인스타에 보면은 은하수 그리고 오로라 사진을 찍을 때 항상 사람이 플래시 들고 이렇게 서 있어.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근데 그게 요즘 유행이래. 그렇게 해야 된대.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보고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왜 사람이 들어가서 헷갈리게 하는지. 자, 이렇게 넓은 풍경을 찍을 때 사람이 나왔어.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봐. 이게 익스트림 롱샷. 넓게 찍힌다고 해서 롱샷인데 더 넓게 익스트림 롱샷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사진은 좀 어두워서 그런데 밝게 보이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겠죠. 이거는 롱샷. 자,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롱샷은 여러분들이 단체로 어디 가서 기념 촬영할 때 그게 롱샷이에요. 그 뒤에 여행지 그 대표적인 건물이 보이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쭉 서 있어. 그게 롱샷이에요. 롱샷. 누군지 다 알아보죠. 롱샷 찍을 때 사람 누군지 못 알아보고 찍으면 혼나죠. 그 다음에 요 이미지. 일반적으로 사진 찍을 때, 영상 찍을 때 통용되는 샷 구분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다른 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만 이야기 드릴게요. 관절 자르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 무릎 아래 니샷, 사람 전체 다 나오는 건 풀샷이죠. 풀샷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풀샷. 그게 사람 전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오게 찍는 게 그게 풀샷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릎 아래로 찍을 때가 있어. 그러면 무릎 아래 정강이를 잘라. 무릎을 자르면 안 되고 발목 자르면 안 돼요. 물론 뭐 자른다고 해서 잡아가진 않아. 단지 조금 이게 일반인들은 사실 몰라요. 이거를 잘라도 되는지 아는지. 잘랐는데 그게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 그런데 모델 촬영이나 어떤 그런 제품 화보 같은 거, 특히 상업적인 영상에서는 이게 금기시되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알겠고요. 넘어갑니다. 44쪽.
요거 참고, 요 샷은 촬영할 때는 그 롱샷으로 찍어 놨다가 편집할 때는 다 필요 없어. 난 사람만 쓸래. 사람만 따라서 사용하기도 하죠. 그죠? 또 그 한 사람을 찍었다고 해서 그 사람 풍경 다 나오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편집할 때는 사람만 딱 나오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편집할 때도 적용되는 기법이다. 기억해 놓으시고, 요거 편집하는 것도 다 알려드립니다. 넘어갈게요. 45쪽. 자, 우리가 이제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최소한의 영상 규격은 알고 갑시다. 제일 먼저 화소, 픽셀. 지금 이 컴퓨터 화면하고 여러분 스마트폰 화면 전부 다 점 단위로 다 되어 있어요. 점 단위로 다 되어 있어서 이 점을 껐다 켰다 색깔 다르게 해서 이러한 글자와 이미지까지 다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이러한 점을 화소, 픽셀이라고 하고, 이게 영상, 사진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컴퓨터 화면, 스마트폰, 이런 TV 전부 다. 그래서 가로 몇 개의 픽셀, 세로 몇 개의 픽셀 곱하면은 몇만 화소, 몇백만 화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만드는 영상은 가로 1920, 세로 1080개의 픽셀을 이용하는 FHD 영상이에요. 기억해 놓으시고, 이게 표준이에요. 표준. 1920, 1080이 표준입니다. 표준. 요즘은 이제 워낙 스마트폰 성능이 좋아져서 이게 UHD까지 지금 촬영하는 게 다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용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용 못하고 나중에 수료하시고 이용해 보시고. 자, 이게 HD 표기는 하이, H가 하이예요. 하이. 근데 FHD는 뭐냐? F는 풀. 자, 요건 또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 원래 FHD는 정식 표기 규격이 아니에요. 상업적인 그냥 구분 기호예요. 무슨 말이냐? 자,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둘 다 TV를 만들었어. TV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가, 자, B라는 회사에서 기술 개발이 더 돼서 일반적으로 1280, 720 이 해상도를 둘 다 지원하거든요. 하는데 B가 좀 더 노력해서 해상도를 뻥튀기 했네? 이만큼 지원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둘 다 표기는 HD로 표기합니다. HD. 자, 그냥 HD로 HDTV라고 표기를 하는 거죠. 둘 다 HDTV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봐서는 지원되는 해상도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자, 이렇게 똑같이 표기를 해버리니까 일반인들이 B라는 회사 제품 훨씬 더 좋은데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은 비싸. 만약에 이 A라는 회사의 TV가 10만 원이야, B가 20만 원이야. 같은 건데 너는 왜 비싸? A라는 회사 거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B라는 회사에서 차별점을 주자. 그래서 우리는, 자, 이 1280, 720은 전체에서 4등분 해가지고 조그맣게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전부 다 보여줘. 그래서 풀이라고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앞에 F를 붙이게 된 거예요. 그게 좀 상업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하시고,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이 FHD를 그냥 HD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HD 중에 얘가 있고 얘가 있어.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위에 HD, FHD, QHD, UHD는 TV 규격이고요. 아래쪽에 4K, 8K는 극장 규격이에요. 영화 규격. 여기 달라요. 자, TV 규격은 세로 픽셀 수를 기준으로 표기를 해요. 극장 규격은 가로 픽셀 수를 기준으로 표기합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TV 규격의 영상 보면 HD 1080p라고 표기를 해요. HD 1080 이거죠. 만약 720이면 HD 720p가 되겠죠. 자, 극장은 앞에 가로의 픽셀 수가 4000에 가깝다고 해서 4K 4000, 8000에 가깝다고 해서 8K 8000이에요. 단순하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기를 꼭 기억해야 돼. HD 1080p 우리가 쓰는 표준 기억해 놓으세요. HD 1080p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근데 유튜브에서 이 UHD를 울트라 UHD, Q는 쿼드, 자, UHD를 4K로 함께 표기하고 있어요. 병행 표기. 3840이 4000에 가깝다고 해서 꼼수로 이렇게 4K로 함께 표기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놓으세요. 넘어갈게요. 화면 비율. 요것만 기억합시다. 16대 9. 가로 길죠. 지금 앞에 보이는 큰 모니터 그게 16대 9고, 유튜브 쇼츠는 세로예요. 9대 16. 유튜브 세로,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는 쇼츠 영상 있죠. 세로 영상 9대 16이에요. 9대 16.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프레임. 요거는 프레임 레이트와 함께 설명드려야 됩니다. 프레임 레이트와 함께 설명드려야 돼.
자, 우리가 보는 TV에서 보는 영상, TV로 보는 영상은 1초당 30장의 사진을 빠르게 보는 거예요. 극장에서는 24장, 고화질은 120장, 또 60장의 사진을 빠르게 보는 거고, 슬로우 영상은 120장의 이미지를 보는 게 슬로우 모션이고, 그래서 초당 몇 장의 사진을 사용하는지가 프레임 레이트이고, 그 사진 한 장 한 장을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그 영상의 최소 단위가 되겠죠. 프레임은 영상의 최소 단위가 되겠네요. 자, 우리는 요거 30프레임 요거를 이용하게 될 거예요. 이게 표준이니까. 참고로 나는 내 영상을 그 브이로그 영상 만들 때 나는 이제 극장, 영화 같은 느낌을 줄래. 그러면은 촬영할 때도 24프레임, 편집할 때도 24프레임. 그래서 이 스마트폰 보면은 이 시네마 모드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는 24프레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비트레이트 코덱, 이거는 나중에 인코딩 할 때 그때 설명드리기로 하고 넘어갑니다. 46쪽. 참고로 이제 영상을 이제 좀 퀄리티 있게 난 좀 품질 좋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최소한 이 포토샵은 함께 배워서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려요. 영상 화면 구성할 때 이미지를 필수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 이미지를 편집을 해야 되는데, 물론 요즘 뭐 다른 편집 툴도 많이 나와 있지만 이 포토샵을 그래도 알고 계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 추가로 일러스트레이터, 요거는 이제 직접 그린 그림이죠. 만약에 내가 이제 나만의 로고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이 일러스트레이터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소스가 무지 많아요. 그래서 그거 활용하게 되면은 영상 훨씬 더 아기자기하게 꾸밀 수 있어요. 그 나만의 인트로 화면 꾸밀 때도 꽤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 영상을 배운다 그러면 이 프리미어와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이 세 가지는 배워놓으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47쪽에 이건 스마트폰용 영상 편집 앱인데요. 멸치는 지워버려요. 없어요. 멸종됐어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적어 놓을게요. 블로, 비타, 캡컷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캡컷은 중국 거 알죠? 중국 거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블로하고 비타는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적어 놨고, 이건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상 편집 앱인데 캡컷은 PC용도 지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정말 딱 필요한 기초만 딱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시나리오가 뭔지, 대본이 뭔지, 스크립트가 뭔지, 이미지 스토리보드가 뭔지 그러한 것들 다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영상학을 하는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다 뺐어요. 빼고 그냥 일반인적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편집하는 거 위주로만 지금 설명을 드려서 많이 지금 빠졌습니다. 원래 이론만 한 보통 한 3일 하거든요. 3일 하면 죽겠죠. 지금도 죽겠는데. 그래서 많이 줄였습니다. 일단 실습 위주로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실생활의 영상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그 주 목적이에요. 자, 2교시 시작합시다. 자, 2교시에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을 하시게 될 건데 좀 몇 가지 알려드리고 스마트폰 세팅까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촬영 잠깐 해보시고 이제 촬영한 것을 PC로 옮기는 작업까지 좀 진행해 봅시다. 자, 우선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 앱 여시고 동영상 촬영 모드로 전환해줘요. 자, 우선 그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실 때 기본 방향이 가로예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은 보통 세로로 들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보통 영상 사진 찍을 때 세로로 보통 촬영하시거든요. 그래서 찍을 때는 가로로 이렇게 들고 촬영하시기 바라고요. 기본은 가로라는 거. 그래서 항상 습관 들이셔야 될 거예요. 특히 그 뉴스 제보할 때 세로로 찍어서 보내면 편집자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밑에 자막 나와. 제발 가로로 찍어달라고. 밑에 자막이 나와요. 그 정도로. 하지만 우리 유튜브 쇼츠 같은 경우는 세로죠. 그래서 쇼츠는 세로로 찍으시면 되고 기본은 가로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수업에 사용하는 게 표준 영상을 사용할 거예요. 자, 조금 전에 그 제가 설정해 드린 게 H264라고 제가 세팅해 드렸거든요. 이걸로 촬영을 하셔야 여기서 원활하게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제가 세팅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정하기 전에 촬영해 놓으신 것을 여기서 편집하기 위해서는 변환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거는 실습할 때 저한테 개별로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49쪽에 자, 지금 그대로 위에 천장에 형광등 비춰보실래요? 카메라 앱으로. 형광등 비춰봤을 때 형광등 주위로 빛이 퍼져 보이면 특히 밤에 가로등 한번 찍어봐요. 가로등을 찍을 때 가로등 주위 빛이 쫙 퍼져나가는 그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어. 이게 뭐냐면 렌즈에 지문이 묻어서 그래요. 그 렌즈를 깨끗하게 닦아야 돼. 사진과 영상을 깨끗하게 찍는 첫 번째, 렌즈를 깨끗하게 닦아야 돼. 이 스마트폰 특히 손으로 들고 사용하기 때문에 지문이 잘 묻어요. 그래서 촬영하기 전에 한번 깨끗하게 닦고 촬영하시고요. 그래서 촬영 가실 때 그 안경 따는 렌즈 없으면은
그 이러한 그 면재질로 닦으셔야 돼. 아니면은 비 퍼지는 방향만 바뀔 뿐이에요. 그 없으면은 그 티슈라도 이용해서 닦으시고 그래서 촬영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야경을 요즘은 스마트폰 성능이 좋아져서 야경도 잘 찍어주는데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잘 안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경을 촬영하려고 하면 카메라에 대해 조금 배우셔야 되고 그래서 배운 다음에 수동으로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제가 따로 수업은 하지 않는데 혹시 필요하면은 물어보시면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제가 촬영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는 카메라는 특성상 밝은 것은 어둡게 찍으려고 하고요. 어두운 것은 밝게 찍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에는 이 노출계라는 게 있는데 얘가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의 적정 노출값, 즉 이거를 정상적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조리개 얼마, 셔터 속도 얼마, 감도 얼마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계산기가 바로 이 노출계예요. 일반적으로 이게 자동으로 다 되어 있어요. 설정해서 찍을 때는 내가 대상을 화면 터치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노출 잡아주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전체를 평균해서 잡아줘. 그러다 보니까 야경 찍을 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검은색 하늘을 밝게 찍기 위해서 희끄무리하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밝게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명 노이즈라고 하죠. 자글자글 그 픽셀이 보일 정도로 좀 자글자글한 그런 노이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것을 어둡게, 밝은 것을 밝게 찍기 위해서는 수동으로 이 노출계 무시하고 내가 직접 수동으로 노출을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수동 촬영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수동으로 배울 때는 ISO, 셔터, 조리개 요 세 가지를 꼭 배우셔야 돼요. 요거는 제가 따로 알려드리진 않고 요게 꼭 배우셔야 스마트폰에서 세팅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스마트폰은 조리개는 고정입니다. 그래서 ISO와 셔터 속도 이 두 개 가지고 보통 노출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요거는 수동 모드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요건 제가 실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거고요. LG V40이라고 이걸로 촬영한 거예요. 보면은 어두운 거 어둡게 다 나왔죠. 밝게 이렇게 잘 나옵니다. 사진은 그렇다 치고 영상은 이게 좀 어려워요. 수동으로 맞추기가 좀 어려운데 수동으로 하려고 하면은 특성상 이게 조리개를 조절할 수가 없어서 셔터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영상이 마치 슬로우 영상 보는 같은 그런 영상이 나와버리거든요. 이게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이에요. 형상되겠죠? 보시면 물결이 지금 잔잔하게 나오는데 이게 그냥 찍은 그대로예요. 이게 셔터 속도가 느려지는 바람에 이렇게 마치 영상의 슬로우 준 느낌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보시면 어두운 쪽하고 밝은 쪽하고 확실하게 딱 구분되죠, 그죠? 자동으로 찍으면 이 어두운 것을 밝게 찍으려고 해요. 이 밝은 쪽과 이쪽을 평균값을 맞춰서 촬영하다 보니까 여기가 약간 좀 희끗희끗 뭔가 좀 보이게 돼요. 그리고 포항에서 유일하게 도심 배경으로 단영을 찍을 수 있는 곳. 여기가 연일대교. 여기가 SK뷰 2차. 이렇게. 물결이 보시면은 잔잔하죠, 그죠? 이게 촬영은 그대로인데 야간에 이렇게 찍으면은 셔터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면은 빛을 끊어주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실제 이렇게 마치 천천히 영상에 슬로우 건 것처럼 이런 느낌이 나요.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이런 야경을 촬영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건 배우고 싶으신 분 따로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앞뒤로 2, 3초 여유두기. 자, 요거는 실제 여러분들 영상 편집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요. 영상을 촬영할 때 촬영 버튼 누르고 나서 바로 이어서 촬영하는 게 아니고 촬영 버튼 누르고 바로 잡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준비하는 시간. 그게 한 2, 3초가 돼요. 그 다음에 준비되면 찍어. 다 찍었죠? 다 찍자마자 바로 멈추는 게 아니고 다 찍었어. 속으로 하나, 둘, 셋 정지. 그래서 촬영 버튼 누르고 준비하는 이 시간을 흔들려서 못 쓰는 거예요. 따라서 버리고 다 찍었어. 다 찍고 나서 다 찍었죠? 그럼 내가 사용한 데까지 사용했어. 나머지 정지할 때 또 흔들려. 뒤에 잘라서 버리고. 그러면은 딱 안정적인 영상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 버튼 누르고 멈출 때는 잠깐의 여유를 두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영상이 있다 그러면 앞에는 조금 흔들린 거, 뒤에 좀 흔들린 거, 이거 잘라서 버리고 안정적인 것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놓으시다가 그리고 여기 충분히 요거는
두 개 함께. 자, 어떤 대상을 찍을 때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영상을 봐야 될 사람 기준이에요. 촬영하는 사람은 대상을 보고 이미 봤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려도 내용이 눈에 들어와. 그렇지만 영상만 보는 사람은 못 알아봐요. 알아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대상 찍을 때 충분히 흔들리지 않도록 일단 안정적으로 촬영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대상을 영상 보는 사람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천천히 멈춰서 보여주고, 만약에 빠르게 갔어, 정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찍어주고, 인지할 수 있게 찍어주고, 이동할 때도 천천히 돌 때도 천천히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이렇게 촬영을 해 주셔야 돼. 처음에 촬영을 이렇게 안다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찍냐 그러면은 대상 찍을 때 촬영하면서 고민을 해요. 뭘 찍어야 될지, 어떻게 찍어야 될지. 그러면은 뭐 내용도 없어. 그냥 대충 봐. 볼로 가면 지나가고, 볼로 가면 지나가고, 뭘 찍어야 되지? 고민하는 게 영상에 그대로 다 나와요. 그래서 찍을 때는 리허설 먼저 해야 돼. 제가 만약 이걸 찍고 싶어 그러면은 먼저 카메라 화면 보면서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 먼저 화면 보고 리허설 한번 먼저 한 다음에 이게 낫겠다. 이렇게 쫙 하면서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항상 대상을 볼 때 먼저 관찰을 해야 돼요.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을 관찰하고 나서 어떻게 찍으면 좋을지 리허설 한번 해주고 촬영을 해주시는 거. 기획을 잘 해야 되겠죠? 미리 한번 연습하고 하는 게 좋아요. 특히 좀 꽃밭에서 영상 찍으라고 하면은 자기는 눈으로 다 봤으니까 아는데, 영상 보는 사람은요, 보려고 그런 거 하고 어디를 보라는 거야? 막 왔다 갔다 정신없어요. 또 나무 찍을 때는 위에서 한번 딱 훑어 찍어주고 끊어. 그 다음에 가다가 가지 한번 찍어주고 편집할 때 이어 붙여야 되거든요. 가다가 가지 갔다가 다시 가지 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가지 갔다가 올라갔다가 편집 못해요. 보는 사람도 정신없고. 촬영할 때 내가 이제 어떻게 찍고 가다가 잠깐 보여주고 그러면 얼마든지 편집 가능한데, 아무튼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계획 한번 리허설해서 어떻게 좋을지. 영상을 촬영할 때 또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진도 같은 고민을 해요. 어떤 거냐면, 눈으로 본 멋진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을 때 그게 그대로 안 담기거든요. 보통 담을 줄 몰라요. 어떻게 담아야 그게 그대로 담기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배우는 거죠. 제가 우리 교육과 과정에는 그 과정이 없지만은, 참고로 설명드리면, 처음에 사진과 영상 배우시는 분들이 촬영을 할 때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할 때 욕심이 많아요. 다 담으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사람 눈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꽃밭에서 나는 얘를 본 거야. 얘를. 우리 사람 눈은요, 얘만 보여요. 그래서 연인끼리 사랑하면 그 사람 보이지? 그 사람 보이지?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안 좋은 거는 눈에 보이질 않아. 그래서 콩팥에 꼈다 그러죠. 똑같아요. 내가 이 사진을 본다 그러면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봐요. 그게 심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찍기 위해서 내가 이 모습 보고 예쁘다, 멋지다 라고 느꼈으면 분석을 해야 돼. 왜? 어떤 부분이 멋지게 느끼게 했는지. 또 반대로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약에 옆에 뭔가 이렇게 기둥이 하나, 여기 만약에 잡초가 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 잡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얘 때문에. 얘가 현혹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카메라 앵글을 보면서요, 얘가 멋진 예쁜 것을 표현을 하기에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찾으셔야 돼. 그거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촬영할 때 이게 멋지게 보였다, 예쁘게 보였다, 왜? 그리고 방해하는 거 찾아서 버리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럼 그런 게 어떻게 해야 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진 배우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자기가 촬영한 것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이 찍어보고 분석하고, 내가
눈으로 봤던 그 느낌 받을 때까지 찍어보라고 하는데 그냥 무작정 찍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찍었을 때 비교해 보는 거야. 내가 실제 본 거랑 찍었을 때 비교해서 왜 내가 봤을 때 그 느낌이 들지 않는지 분석을 하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찍고 싶은 거, 눈에 딱 느꼈던 그거를 담을 수가 있게 돼요. 영상도 마찬가지. 그래서 많이 찍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찍을 수 있는 거를, 찍고자 하는 거를 찍을 수가 있어요. 항상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장비, 650 아래 장비.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유튜브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기본 장비 소개해주는 분이 계신데 하지 마세요. 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를 사야지. 필요 없는 거 사봐야 다 버려. 뭐 미러리스 카메라 렌즈까지 해서 300만 원 다 버립니다. 지금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각자 만들고자 하는 영상이 다 달라요. 모든 장비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야. 저는 지금 마이크가 필요해.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이크가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럼 마이크가 있으면 안 쓰겠죠. 버리게 돼요. 그런 식으로. 또는 뭐 멋진 카메라 쓰면 참 좋지. 멋진 카메라 들고 나가서 찍으면 좀 뽀대도 나고 폼도 될 수 있고 그죠? 하지만 나는 그냥 내 컴퓨터 화면 스크린샷 해가지고 영상 할래. 필요 없는 거야 그게.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를 사야 돼. 조명도 필요 없어요. 물론 필요한 사람이 있지. 제품 촬영을 하거나 어두운 실내에서 그 인터뷰를 해야 되거나 그러면 필요해.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밝은 곳 실내 야외에서는 일반 조명이 필요 없어요. 자연 조명을 활용해서 그림자 지지 않도록 잘 촬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필요할 때. 근데 만약에 밖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역광이야. 사람이 등 뒤에 빛이 있어. 강한 빛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을 잘 찍고 싶어. 그러면은 조명이 아주 큰 게 필요해요. 아니면 반사판. 사람 뒤에 오는 빛을 반사시켜서 그 사람 얼굴에 나올 수 있게 반사판 크게 들어주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런 식으로 내가 영상을 촬영하다가 필요성을 느낄 때 그때 장비를 구입해요. 그러면 오래오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저것 다 떠나서 미니 촬영 때는 필수예요. 왜 필수냐? 자, 미니 촬영 때는 한 사람의 역할을 해줍니다. 세워서 찍게 되면 얘가 나를 찍어주잖아. 그럼 내가 굳이 들고 있지 않아도 내가 다른 활동을 해도 얘가 찍어주는 거야. 그게 한 사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든 거치할 수 있어. 놓을 수만 있으면 선반이든 바닥이든 어디든 놓을 수 있어. 그래서 뭔가 내가 행동하는 것을 촬영을 해야 돼. 누가 찍어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 스마트폰 어디다가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선반에 대충 했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항상 어디다 거치하기 위해서 이 미니 상태는 필수예요. 요즘 또 셀카봉에 이렇게 쭉 셀카봉에 미니 상태 여기 발이 있는 게 있어. 요거 이용하게 되면 미니 상태 겸용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대신 좀 약해. 야외에서 쓰다가 넘어지면 스마트폰 가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자, 어쨌거나 이 미니 상태 필요한 이유가 나의 일상력의 브이로그를 촬영한다? 그럼 필수가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는 장면, 거실에 나오는 장면, 양치하는 장면, 밥 먹는 장면, 출근하는 장면 모든 거를 촬영할 때 누가 찍어주지 않는 이상 스마트폰을 어디다 놓고 찍어야 돼. 그때 대충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니 상태 필수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내 얼굴도 영상 위에 올리고 싶어. 그러면 카메라를 고정해야 되잖아. 미니 상태가 있으면 바로 책상에 딱 놓고 내 얼굴 찍으면서 내 얼굴이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세팅해가지고 녹화해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처럼. 이런 식으로 미니 상태는 필수예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장비가 주는 이점. 이 초상권 때문에 초상권 시비에 안 걸리는 방법, 피해가는 방법, 장비예요. 그냥 스마트폰만 이렇게 들고 찍으면은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찍는가 보다 놀러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요. 최소한 장비를 들고 있으면 다르게 봅니다. 요즘 유튜브가 워낙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 들고 있으면 저 사람 뭐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 들고만 찍으면은 나 왜 찍어요? 시비 걸어요. 근데 이렇게 들고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촬영하고 있는 것을 어필을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촬영하고 있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피해가요. 자기가 찍히기 싫은 사람들은 알아서 피해간다고. 그래서 이 장비가 주는 이점이 중요하니까 최소한 미니 사업 때는 필수라는 거. 나머지는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시면 돼요. 뒤에 51쪽과 52쪽에 제가 그냥 기본적인 장비 소개해 놨으니까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특히 마이크, 52쪽에 마이크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지향성과 핀 마이크. 자, 지향성 마이크는요. 요건 지금 녹음기인데 전방에 있는 소리, 이 마이크가 향하고 있는 방향의 소리만 모아요. 들어와요. 그 지향성. 한 곳에 있는 소리만 받아들인다고 해서 지향성인데 주로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기자들, 카메라 들고 있는 기자들 보면 앞에 길다란 마이크죠. 그죠? 그게 지향성이에요. 그러면은 멀리 있는 사람, 그 사람 목소리만 싹 다 그렇게 넣기 위해서 그 지향성 마이크를 이용하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녹음기는요, 지향성이라고 하기 그렇고 이쪽에 거의 한 몇 도? 한 180도, 한 거의 200, 한 2, 30도 소리가 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주로 뭐 자연 소리 ASMR 주로 녹음할 때 사용하던 마이크인데,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내가 말하는 목소리를 녹음해야 돼. 그럼 이런 핀 마이크를 사용해야 돼. 핀 마이크. 이 핀 마이크는 소리가 앞쪽에 있는 소리를 다 모아주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가까운 소리 위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 목소리 위주로 들어가. 멀리 있는 잡음이 들어가긴 들어가. 뭐 차 지나가는 소리, 사람 대화하는 소리 들리긴 들리는데 그래도 내 목소리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깨끗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일상 이야기, 브이로그 아니면 뭔가 소개 또는 뭔가 강의 영상 그러면은 이러한 핀 마이크를 권장해요. 핀 마이크. 이것도 무선을 권장합니다. 유선도 괜찮은데 유선은 좀 번거롭죠. 선이 좀 걸리기도 하고. 무선 사용하면은 일단은 행동이 자유로워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것도 한 20m 범위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실내에서는 충분히 사용 가능하죠. 배터리도 한 6시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마이크는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해야 될 거 요거. 자,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촬영을 해 오셔야 돼. 지금 제가 세팅해 드린 그대로 촬영을 해 오시는데 뭐 길게 찍을 필요 없고요. 한 3분, 5분 정도. 3분, 최대 5분. 짧게는 3분. 여기 복도 나가셔서 밖에, 오늘 날씨 좋으니까 밖에 한번 나갔다가 한번 찍고 그렇게 딱 들어오세요. 시작. 가로예요, 가로. 수업 시간에 밖에 나가면 좀 좋잖아. 자, 촬영 잘 해 오셨죠? 여러분들이 촬영한 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우선 이제 먼저 폴더를 먼저 만들까요? 자, 바탕 화면에 여러분들의 이름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바탕 화면에 새 폴더 만들기 이름. 저는 전역반도 있어서 강사2라고 적었고요. 자, 이름 폴더 만들었으면 이름 폴더 안에 또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줘요. 새 폴더 만들기 11월 11일 촬영 실습. 자, 이름 폴더 안에 촬영 실습이라는 폴더를 오늘 날짜와 함께 만들어주세요. 오늘 촬영한 영상 파일을 여기다가 복사해 놓을 거예요. 이제 폴더 창 닫아버리시고, 자, 여러분들 컴퓨터 화면 바탕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 구글 퀵시어라는 앱이 있을 거예요. 요거 열어보시겠어요? 더블 클릭. 이번에는 아이폰 사용하는 분들이 안 계셔서 요것만 설명드릴 건데요.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거 사용 못 하거든요. 요거는 안드로이드 폰 전용이에요. 자, 요걸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요런 창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PC에 기본 설치되어 있는 앱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서 사용하시려고 그러면은 따로 설치를 하셔야 돼. 인터넷에서 여기 퀵시어 검색하시면은 여기 안드로이드 퀵시어가 나와요. 요거를 설치해야 돼. 삼성 거 안 되고 안드로이드 거. 여기 눌러서 들어가신 다음에 요 화면 나오고요. 여기서 그냥 퀵시어 다운로드 눌러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하신 다음에 설정할 게 좀 있어요. 그건 지금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퀵시어가 이렇게 열렸고요. 자, 해야 될 거, 자, 로그인 하지 마세요. 집에서도 로그인 하실 필요 없어요. 자, 여기서 설정 눌러볼까? 설정 버튼 클릭. 그러면 여기에 기기 이름 아마 지금 돼 있을 거예요. 제가 PC 번호 순서를 지금 적어놨거든요. 여기서 집에서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름 적으시면 돼. 한글, 영어 다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공개 범위 클릭해 보시겠어요? 공개 범위 클릭. 자, 공개 범위 클릭하시면은 모든 사용자 선택하시고요. 모든 사용자는 모든 사용자. 그리고 항상 모든 사용자 유지. 요거 선택해 주면 됩니다. 모든 사용자, 항상 모든 사용자 유지. 설정했으면 뒤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선택이에요. 시작 시 자동으로 실행. 요거는 선택사항이니까 저는 보통 꺼놓거든요.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필요할 때만 잠깐 열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꺼놓습니다.
필요하면 그냥 켜고 저는 둘 다 꺼버릴게요. 둘 다 꺼버리겠습니다. 둘 다 껐어요. 그리고 또 뒤로 이동하시면은 설정 끝났고요. 자, 이거 띄워놓고 이제 폰에서 자, 폰 열어요. 폰. 스마트폰에서 갤러리 사진 앱 열어서 여러분들 찍어놓은 영상을 찾아봐요. 영상을 찾으신 다음에 공유 버튼 알죠? 공유 버튼. 공유 버튼 클릭. 한 개도 되고 여러 개도 돼요. 일단 지금 한 개만 해볼게요. 공유 버튼 누르신 다음에 공유 대상 중에서 여기 퀵쉐어 요 아이콘 보시면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 뭔가 설정하는 게 나와요. 그냥 계속 누르시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조금 전에 퀵쉐어 실행했을 때 보이는 그 PC 번호 있죠?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저는 지금 PC 강사용이라서 요거 선택하면 돼요. 본인의 번호를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 참, 그리고 여기 강의실 와이파이로 연결해야 돼요. 미안해요. 제가 그걸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강의실 와이파이로 연결해줘요. 그래야 이용 가능합니다. 집에서 와이파이 사용하시죠. 그 와이파이에 연결해야 이용 가능해요. 강의실 와이파이 연결하신 다음에 다시 퀵쉐어 하시면은 PC 목록이 뜰 거예요. PC 번호를 클릭하시면은 PC의 퀵쉐어 앱에 요게 이렇게 떠요. 여기서 허용 눌러주시면 허용. 복사가 되면 열기 누르지 마시고 닫기 누르시면 되고요. 닫기. 열기 누르면 재생이 돼 버리기 때문에 닫기 눌러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전송된 거는 다운로드 폴더를 열어보면 여기 나와요. 그래서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것을 오늘 만든 그 이름 폴더 있죠. 거기다가 이름 폴더 안에 있는 11월 11일 촬영 실습 폴더로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돼요. 참고로 여러분들 PC 바탕 화면에 보면은 PC 번호와 함께 user3 share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요거 열어보시겠어요? 안에 있는 파일 3개 지우지 마시고요. 보시면은 총 아마 4개, 3개 또는 4개 있을 거예요. 여기 3개, 기본적으로 3개 들어가 있고 아이폰에서는 이 퀵쉐어 앱을 사용할 수 없어서 이 공유 폴더에다가 파일을 이제 복사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이 설명되어 있어요. 참고로 안드로이드 폰도 이용 가능한 방법인데 이 안드로이드 폰은 또 기본적으로 이 공유 폴더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공유 폴더 만들고 이용하시려고 하면 여기 CX 파일 탐색기라는 앱을 폰에 설치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컴퓨터의 공유 폴더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해보고 싶으신 분은 요거 제가 파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요거 제가 프린터 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은 요거 말씀하시면 제가 프린터 드릴게요. 요거 조금의 그 컴퓨터를 좀 다룰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으로 하는 게 원활해요. 아이폰은 좀 보안 부분 때문에 바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 퀵쉐어 앱 이용하시면 여러분들 PC에 설치하시게 되면 집에서도 편하게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또는 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복사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컴퓨터로 파일을 복사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4가지가 있죠. 이메일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데이터 케이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아마 데이터 케이블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데이터 케이블을 이용하시게 되면 처음 이용하실 때는 그 사진 폴더 안에 있는 모든 목록의 정보를 취합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예전에 한번 했다가 수업 시작할 때 했는데 끝날 때까지 정리가 안 된 분이 계셔서 그래서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이용하시고요. 또 그 데이터 케이블 끼우고 하다가 겨울에 특히 할 때 이 정전기 많이 발생하는 옷 입고 끼웠다가 컴퓨터가 먹통되는 일도 있었어요. 정전기 튀어가지고. 그래서 데이터 케이블은 이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공유 앱이에요. 오늘 사용했던 퀵쉐어 이 공유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퀵쉐어도 원래 없었는데 얼마 전에 새로 이게 PC용으로 추가됐어요. 스마트폰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PC용은 최근에 지원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없을 때는 다른 방법을 또 이용했는데 굉장히 좀 번거로웠어요. 대신 이제 단점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같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 집에서 사용하실 때 집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PC 공유 폴더 만들고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건 조금의 컴퓨터 지식이 필요합니다. 설정하기 위해서. 물론 따라서 하면 되긴 되는데 뭐 조금만 다룰 줄 알면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필요한 분은 제가 프린터 드릴 테니까 가져가시고 이렇게 옮겼어. 이제 해야 될 거 있어요. 그냥 지금 복사를 해놨으니까 이거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프리미어 안에서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이제 이 시간에 프리미어를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프리미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폴더에 복사해 놓은 영상 파일을 프리미어 안에서 보는 정도, 그냥 체험하는 정도만 살짝 해볼까요? 자, 바탕 화면에 여기 프리미어 프로 아이콘 PR이라고 적혀있는 아이콘 있죠? 이게 프리미어 아이콘이에요. 요거 더블 클릭해 볼까요? 더블 클릭. 자, 여기에서 새로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요 뉴 프로젝트 예를 들입니다. 클릭. 뉴 프로젝트 클릭. 자, 클릭하시고요. 이런 창 뜨죠?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여기서 아래쪽 볼게요. 아래쪽. 먼저 폴더를 찾아줘야 됩니다. 브라우저 버튼 클릭하셔서 클릭. 브라우저 클릭. 자, 브라우저 찾기죠. 찾기. 브라우저 버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폴더 창이 열리고요. 폴더 창 열리면은 왼쪽에서 바탕화면 클릭. 그러면 오른쪽에 바탕화면에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이름 폴더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촬영 실습 폴더가 보일 거예요. 바탕화면 클릭하시고 이름 폴더 찾아 들어가고 작업 폴더 찾아 들어가고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폴더 들어가셔도 되고 그냥 밖에서 그냥 클릭만 해도 되고요. 그리고 폴더 선택 버튼 클릭합니다. 폴더 선택 버튼 클릭. 폴더만 나옵니다. 지금 폴더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폴더 안에 있는 내용은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어디에서 작업할 거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이름. 이름이 영상 제목이에요. 이거 다 지워버리고 폴더 이름과 똑같이 적어주면 됩니다. 클릭해서 다 지워버리시고요. 11월 11일 발령 실습. 자, 이름은 폴더에 똑같이. 그리고 OK 누르요. OK. 그러면 뉴 시퀀스라는 창이 떴을 거예요. 여기서 여기 아래쪽에 커스텀 HD 1080p 29.97 보이나요? 선택해 놓으시고 선택. 그리고 아래 OK 버튼 누릅니다. OK 클릭. HD 1080p 29.97 선택하시고 OK 버튼 눌러요. OK. 됐고요. 기다려보세요. 자, 이 프리미어 안으로 여러분들이 촬영해 놓은 영상을 가져와야 되는데 완전히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본만 살짝 가져오는 거예요. 위에 파일 메뉴 눌러서 파일 메뉴 클릭. 파일 메뉴 누르시고요. 여기 메뉴 중에 임포트 누르세요. 임포트 클릭. 이게 가져오기예요. 메뉴가 가져오기. 파일 임포트 클릭. 그렇게 폴더 창이 열리고 역시 이렇게 창이 열리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왼쪽에 바탕화면 클릭해서 이름 폴더 찾아 들어가는 습관 들이세요. 바탕화면 클릭 그리고 이름 폴더 찾아 들어가시면 그리고 작업 폴더 보이죠? 작업 폴더 열고 들어가시면 이 작업 폴더 안에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아마 MP4가 있어요. 제가 지금 저번에 설명드린다고 제가 그림을 달았네. 아마 MP4가 나올 거예요. MP4. 이 MP4 찾아서 열기 눌러요. 자, 프리미어 안으로 영상을 가져오게 하시면 이렇게 프로젝트라는 창에 보일 거예요. 자, 아무거나 더블 클릭해 보시겠어요?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 왼쪽 위에 나오고 왼쪽에 보시면 여기가 소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소스 모니터 소스 창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보시면 아래 재생 버튼이 있고요. 그 위쪽에 얘가 시간 눈금자이고 시간 눈금자에 뭔가 안에 동그란 게 보이죠? 이게 재생 헤드라는 놈인데요. 자, 이 재생 헤드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 클릭, 재생 헤드 클릭. 그리고 키보드 중에서 홈키 있죠? 홈키를 한번 눌러 주시면 이 재생 헤드가 왼쪽으로 딱 이동해요. 그리고 요거 재생 버튼 누르시거나 키보드 스페이스 키 누르면 재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쪽 왼쪽 여기에는 자,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이 있죠. 재료. 소스라고 해요. 소스. 영상 편집 필요한 재료가 소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촬영한 영상 소스를 가지고 왔고 이 소스를 더블 클릭하면은 위쪽에 소스 창에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미리 보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미리 보기 어떤 소스인지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거고 편집하는 곳은 이쪽 아래쪽 여기에요. 오른쪽 아래 여기가 편집 공간이에요. 편집하기 위해서는 이 영상을 끌고 와서 이쪽에 비디오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끌어서 당겨 오셔서 딱 놓으시면 돼.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이제는 오른쪽에 보일 거예요. 혹시 뭔가 창 뜨면 오른쪽에 킵 누르면 되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이죠? 오른쪽 화면은 편집하는 것을 미리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는 편집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미리 보게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쪽에 작업하는 이 공간을 타임라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보여줄 거, 들려주고 싶은 것을 그냥 순서대로 쭉쭉쭉 붙여서 배치하시면 돼. 영상 2개 있신 분은 2개 같이 이어서 이렇게 끌어서 놓으시면 쭉 이어서 나옵니다. 자, 이쪽 오른쪽 화면의 영상을 재생하려고 하면 2가지가 있는데요. 이쪽에 오른쪽 위에 이쪽을 프로그램 창이라고 하고 또는 미리 보기 모니터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는 방법이 있고 재생하는 방법이 있고 아래쪽에 이쪽에서 재생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조금 전에 소스 창에서 했던 것처럼 프로그램 창 클릭하시고 자, 프로그램 창에도 보면은 아래쪽에 시간 눈금자가 보이고요. 그리고 시간 눈금자 안에 뭔가 동그란 거 보이죠, 그죠? 이게 재생 헤드예요. 얘를 클릭하시고 키보드 홈 누르면 앞으로 이동하고 재생 버튼 또는 키보드 스페이스 누르시면 되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도 이쪽에 타임라인이라고 있죠. 타임라인 한번 선택해 주시고 여기도 보면은 재생 헤드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서 똑같다. 이게 전부 다 이름이 재생 헤드예요. 재생 헤드. 얘가 자, 이쪽에 타임라인의 재생 헤드와 프로그램 창의 재생 헤드가 같은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거고. 그래서 이쪽 타임라인의 재생 헤드를 그냥 클릭해서 키보드 홈 누르시고 키보드 스페이스 누르시면 플레이가 됩니다. 키보드 스페이스가 재생 정지키예요. 세부적인 사용 방법과 편집 기법은 다음 주에 알려드리기로 하고 오늘 그냥 맛보기 요 정도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저장 한번 하기 위해서 우리 작업했던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 세이브 파일 눌러서 세이브 누르면 현재 이 작업했던 이 내용이 저장됩니다. 저장. 오늘 제가 계획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촬영하고 옮기고 프리미어 띄워서 보는 것까지가 오늘 계획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 했고 자, 프린트물에 보시면은 그 과정이 오늘 했던 과정이 그대로 적혀 있고요. 적혀 있고 오늘 사용했던 용어 있죠, 그죠? 이 용어들은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들어가 봐요. 자, 계정 버튼 눌러서 만들어 놓은 브랜드 채널 선택하시고 클릭 선택. 자, 요거는 계정 전환 버튼 누르면 나와요. 자, 계정 버튼 눌러서 메뉴에서 계정 전환 누르시고 계정 전환 눌러 보면은 만들어 놓은 채널 목록이 보이고요. 맨 위에 있는 게 개인 채널이에요. 여기가 개인 채널.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게 브랜드 채널이에요. 브랜드. 개인 채널은 무조건 위에 나옵니다. 그래서 브랜드 채널을 10개, 100개 만들어도 개인 채널 맨 위에 나오니까 맨 위에 거 그냥 개인 채널. 요건 주로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다른 영상 보시는 거는 상관없고요. 그런데 여기에 뭔가 올리거나 하지는 마시고 혹시라도 규정 위반돼 가지고 채널이 정지되면 나머지 다 이용 못 하니까. 그래서 아래쪽 브랜드 채널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브랜드 선택해 놓으시고 그리고 다시 계정 버튼 눌러서 내 채널 보기를 누르셔야 돼. 내 채널 보기 눌러요. 클릭. 그러면 이제 선택하신 채널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유튜브 들어왔을 때 이 브랜드가 기본 채널로 나오게 설정할 수 있어요. 하는 방법 따라와 주세요. 다시 계정 버튼 누르시고 설정 들어갑니다. 계정 버튼 누르시고 설정 들어가요. 설정 누르시고 설정. 그러면 여기서 고급 설정 보기 클릭. 자, 고급 설정 보기 누르시면 여기에 나오는 항목 중에 이게 있어. 기본 채널. 요거 체크. 그러면 유튜브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 이 채널이 기본 채널로 설정이 됩니다. 자, 기본 채널 선택해 놓으시고요. 선택해 놓으시고 따로 저장할 필요는 없고 자동 저장 되니까 그대로 뒤로 백 하시면 되거나 아니면은 다시 계정 버튼 눌러서 내 채널 보기 누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어제 그 설정하는 거 못했죠? 요 설정하는 거 마무리하면 시간 딱 되겠네요. 자, 설명드릴게요. 어제는 그 채널 맞춤 설정 부분에 설정했고요. 채널 만들면 기본 설정해야 될 게 있어. 교재도 설명되어 있긴 한데 좀 내용이 좀 바뀌어서 교재는 어디 있냐면은 22쪽에 있네요. 여기 채널 기본 관리. 여기에서 채널 기본 설정이 있어. 그런데 이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 책 만들 때 만들고 나서 이후로 많이 바뀌어서 여기 참고만 하시고 그냥 제가 앞에서 설명드릴게요. 다시 계정 버튼 누르시고 설정 누르세요. 계정 버튼 누르시고 설정 누르셔도 되고 이 설정 메뉴는 여기 채널 맞춤 설정 들어가도 나와요. 일단은 자, 계정 버튼 누르셔서 설정 눌러볼게요. 여기서 채널 상태 및 기능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저장 버튼 누르라고 할 때까지 저장 버튼 누르시고 엔터키 누르지 마세요. 알겠죠? 자, 먼저 위에 일반 탭 누르시고 일반 탭. 자, 이 통화 단위가 뭐냐면 여러분들 채널이 이제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면 그 광고 수익이 채널에 누적이 돼요.
그 누적된 금액을 보는 통화 단위예요. 나는 좀 있어 보일래? 그러면 달러로 엔터요. 보여주기 참 좋아. 그런데 환율 계산하기 싫어. 그러면은 클릭하셔서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KRW 대한민국 원이 있어요. 여기 KRW 대한민국 원 얘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채널 탭 누릅니다. 채널 탭 기본 정보에 보면 거주 국가 나오죠. 거주 국가 클릭해서 대한민국 선택합니다. 거주 국가 바로 밑에 나와요. 대한민국 오케이. 채널 탭에서 기본 정보 거주 국가 대한민국. 자, 키워드는 여러분들 채널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나는 만약에 요리할래 그러면 요리라고 적어주면 되고, 요리. 그냥 브이로그다, 브이로그. 여러분들의 채널에 올리는 영상에 대한 주제어, 연관된 주제어 비슷한 거 올려주시면 돼요. 키워드를 적으시고 여행 콤마를 찍으면 딱 분리가 되고요. 필요 없다 X 누르면 지워집니다. 다 하신 분은 고급 정보 누르셔서 채널을 아동용으로 설정하지 마세요. 요거 아동용으로 설정하게 되면 좀 관련 법을 관련 법이 좀 적용됩니다. 첫 번째, 광고가 올라오긴 오는데 아동하고 관련 없는 광고는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뭐 건강 정보, 뭐 데이트 또는 뭐 투자, 주식 뭐 그런 거 절대 올라오지 않아요. 요거 설정하시면 되고, 자, 구글 ADS 연결은 지금은 못 하십니다. 나중에 구독자가 1000명 되고 그때 이제 그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면 그때 구글에서 안내 메일이 와요. 그 메일 따라서 하시고 그 계정 연결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하실 필요 없고요. 자, 기능 사용 자격 요건 눌러 보시면 여기에 전화 인증하는 기능이 있어요. 요건 잠깐 아껴두세요. 그 전화 인증 2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해버리면 그 한 번의 기회를 날려버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일단 아껴 놓으셨다가 나중에 영상을 만들어 올리시면서 아, 이거는 그냥 이 채널 그냥 계속 사용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때 전화 인증 하세요. 자, 전화 인증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전이 있냐면 썸네일을 우리가 만들어서 등록할 수가 있어요. 영상을 올리면 이제 대표 이미지가 잡히는데 요거 하지 않으면 유튜브가 임의로 장면을 뽑아주는데 그게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원하지 않는 영상일 수도 있어. 그래서 영상을 올리고 그 영상을 가장 잘 표현하는 대표 이미지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실시간 방송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15분 넘는 영상을 올릴 수 있어요. 이게 세 가지가 가장 큰 특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아껴놨다가 처음 실습해서 올리고 그때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둘게요. 자, 업로드 기본 설정 누르시고 고급 설정 눌러요. 업로드 기본 설정 누르시고 고급 설정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하실 거는요, 먼저 요거 카테고리는 여러분들이 올리는 영상의 주제하고 연관된 카테고리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는 만약 여행이야 그러면은 여행 있네, 여행. 그리고 그냥 브이로그다 그러면 인물 블로그,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고 싶어, 노하우 스타일, 이런 식으로 관련된 거 선택하시면 돼. 만약 나는 이제 어떤 그런 테니스, 아니 달리기, 뭔가 운동 관련된 거다, 스포츠 선택하시면 되고, 내 아이들 반려동물 있다 그러면 애완동물, 동물 적으면 되고. 이게 애완이라는 이 말을 참 논란이 많죠. 그 애완동물,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을 사용하지 않죠. 뭐 쓰죠? 그렇죠. 이 말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 이거 혹시 섰다고 너무 따지지는 말고 유튜브는 미국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동영상 언어와 제목 및 설명 언어를 둘 다 한국어 선택하세요. 목록 맨 아래에 있어요. 한국어. 업로드 기본 설정, 고급 설정에서 둘 다 한국어. 요거를 해놓게 되면 유튜브에서 영상 볼 때 이제 자동 번역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올려놓은 영상이 한국어다라고 이렇게 번역기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번역이 좀 더 원활하게 된다고 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건 없고요. 이제 권한 눌러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을 관리해줘야, 관리자가 필요할 때 이 권한에서 초대 눌러서 그 사람 유튜브 채널 또는 그 사람 유튜브 계정을, 구글 계정을 등록해 주시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없고요. 끝났습니다. 이제 저장 누르세요. 저장. 요거 채널 만들 때마다 설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 해야 될 게 콘텐츠를 기획해 보는 시간이에요. 요거 할 때 시간이 좀 있어.
그래서 이날 3일차 내일 유튜브 채널 꾸미기 좀 할게요. 앞에 프로필 사진 등록 올리고 위에 배너 이미지 올리고 그거까지 포함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추가할게요. 내일 하기로 하고. 자, 프리미어 닫아볼까요? 종료. 닫아보시고. 자, 오늘 좀 이런 많은 내용 아니지만 딱 중요한 내용을 짚어드렸으니까 그 설명드린 거는 잘 기억해 놓으시고, 특히 영상 규격이라든지 표기하는 거 조금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영상 만드는 거는 HD 1080p라는 그런 규격인데, 그 규격을 표기하는 단위는 숫자 1080p는 어떤 건지 말씀드렸죠. 세로 규격을 표기하는 거고, P의 정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1080p의 P가 어떤 건지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부터 이제 프리미어 본격적으로 알려드릴 건데요. 그 다음 주 월요일은 필요 없지만 화요일 날 자르고 이어붙이는 컷 편집 작업을 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찍어 놓은 영상 가지고 하면 좀 더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 찍은 거 말고 주말 중에라도 틈틈이라도 조금씩 촬영해 보세요. 촬영 어떤 거든지 좋으니까 촬영하시는 습관 들이시고, 그리고 촬영한 것을 가지고 실습에 임하시면 훨씬 더 재밌어요. 그렇죠?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퇴실 잘 찍어주시고 내일 뵙겠습니다.